예,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정학수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IPsec VPN을 활용하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때나 아니면 저용선을 연결하실 때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Psec VPN은 VPN의 일종이죠. 네, VPN의 일종 중에서도 IPsec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게 IPsec VPN인데요. 먼저 VPN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VPN은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가상 사설망이라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를 통해서 로컬 네트워크처럼 사설망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VPN의 핵심인데, 이전에도 VPN 비슷하게 망을 구성했었죠. 네, 그런 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저용선을 사용해서 망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용선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비용이죠. 그 비용뿐만 아니라 각 리전 혹은 각 로컬 네트워크에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면서 네트워크 대역이라든가 세그먼트 그리고 라우팅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뭐 이 안에서는 BGP나 아니면 OSPF 아니면 스태틱 라우팅을 건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 때문에 나온 게 VPN입니다. VPN은 일반 트랜짓, 그러니까 인터넷이죠. 트랜짓망을 이용하되 마치 로컬 네트워크처럼, 사설 네트워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VPN을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추려봤는데요. 우선은 IPsec, PPTP, L2TP 이외에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만 보더라도 VPN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SSL VPN과 IPsec VPN.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VPN을 구성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우선 PPTP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PPTP는 TCP 포트 1723번을 사용하고 있고, 주로 윈도우즈에서 예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PPTP라고 한다면 전화망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접속을 하는 것을 PPTP로 전통적으로 사용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PPTP를 이용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PPTP는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뭐 문제는 역시나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MS에서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잘 안 쓰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L2TP입니다.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로 L2F, 그러니까 2계층이죠. 2계층의 포워딩 프로토콜과 PPTP, 지점 간 터널링 프로토콜을 결합한 프로토콜입니다. 1999년도에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L2TP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암호화 또는 인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IPsec, 그러니까 IP Security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을 얹어서 L2TP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L2TP/IPsec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IPsec인데요. 인터넷 프로토콜 시큐리티라고 해서 또 암호화된 보통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평문 프로토콜일 텐데, 암호화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P색을 조금만 좀 깊게 들여다보면 AH라든가 ESP, IKE 등의 다양한 그 용어들, 그리고 암호화 방식들, 그리고 모드가 나오게 될 텐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Psec 모드입니다. IPsec 모드라고 하면 트랜스포트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죠. 트랜스포트 모드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점대점입니다. PPTP와 비슷하게 상대방과 와의 통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버 대 서버 투 서버로 연결하는 게 전송 모드이고요. 터널 모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VPN 장비를 통해서 로컬 네트워크와 상대방 리모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터널 모드입니다. 트랜스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윈도우에도 윈도우 방화벽이라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제어에서
IPsek을 설정할 수가 있고, IPsek을 올리게 되면 IPsek으로만 통신이 가능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보안을 어, 네트워크에서 보안을 구현할 수가 있고, 특정 서버하고의 통신을 할 때 굳이 암호화를 시키지 않고 IPsec 프로토콜로만 통신을 시키셔도 굉장히 강력한 암호화 통신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터널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터널 장비, 여기서 보면 이제 VPN 장비가 양 끝단에 VPN 장비가 있게 될 거고요. VPN 장비와 VPN 장비 간은 강력한 IPsek으로 보호받는 암호화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고, VPN과 일반 서버들, 클라이언트들과의 통신은 일반 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먼저 IPsec 연결 시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제 내 네트워크 대역이죠. 지금 현재 192.168.10번이면 10번 이런 대역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한마디로 이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하자면,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VPN 장비죠. 내 네트워크 대역이 지금 보시면은 192.168이라고 되어 있고 VPN 장비가 붙게 될 텐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VPN을 보게 되면 내 네트워크 대역은 ETH0, 그러니까 리눅스의 경우에는 ETH0인 경우에는 10번대 IP가 부여가 됩니다. 때문에 나만의 네트워크, 나만의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의 IP 대역이 192.168 IP 대역을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그 대역을 내 네트워크 대역으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우에 10번 대역이 내 네트워크 대역이 아니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만들어지는 192.168 대역이 내 네트워크 대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VPN은 공인 IP와 비공인 IP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PN 장비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사실은 이제 라우터가 있죠. 일반적인 레가시 인프라인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통로에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와 CS 사이에 코어 스위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ISP와 연결되는 그 사이에 VPN 장비와 방화벽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에서 리모트 대역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VPN으로 보내고,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방화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VPN 장비가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그냥 그대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VPN의 IP, 공인 IP는 외부에서 보내는 공인 IP가 일 거고요. 비공인 IP는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VPN으로 라우팅을 해줘야만 리모트 네트워크로 통신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는 상대 네트워크 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192.168 대역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네트워크 대역이 192.168.1점 대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프라이빗 서브넷은 192.168.1점 대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상대 네트워크 대역은 마찬가지로 192.168.10번이라든가 20번 이런 192.168 대역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 레가시 인프라가 10번 대역을 쓰고 있다 라고 한다면 10번 대역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서버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서버에 대한 대역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가시 인프라가 10번 대역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10번 대역이 ETH0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IP 라우팅에 쪽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IP 라우팅이 잘못 우선순위에 따라서 리모트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로 접속할 수도 있고요.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내에 있는 서버들 혹은 관리 대역과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92.168에 겹치지 않는 IP 대역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10번 대역을 많이 쓰기도 하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인 IP를 마치 사설 IP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쓰는 경우라면 서브넷 마스크를 최대한 좁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비트가 아니라 28비트, 29비트, 30비트 이런 식으로
대역을 상당히 좁혀서 실제로 통신할 서버들만 콕콕 찍어가지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상대 네트워크 대역이 19.18 대역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은 상대 네트워크의 VPN 장비의 공인 IP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왜냐면 VPN 장비 간의 통신은 어차피 공인 IP 대 공인 IP로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내 VPN의 공인 IP도 필요하지만 상대편, 그러니까 리모트 네트워크입니다. 리모트 네트워크의 VPN 장비의 공인 IP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이죠.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 네트워크 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라우팅 정보, VPN IP의 이제 비공인 IP가 이제 라우팅 게이트웨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의 VPN IP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한 정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다 수집이 됐다면 VPN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요. VPN 구성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내 네트워크를 선언하기 위해선 10번 대역이 아니라 192.168 대역으로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하셔야만 내 네트워크 대역이 생기고 그 네트워크 대역이 나의 로컬 대역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들도 ETH1, 그러니까 19.18 대역의 IP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19.168 대역으로 통신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상대 네트워크와의 통신이 아니라 내 네트워크 안에서 19.168로 통신이 돼야 되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때문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버별로 라우팅이 설정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상대 네트워크가 VPN을 연결하는 이후에 VPN을 연결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VPN 장비와 VPN 장비까지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 단위인 서버에서 서버까지 가려면 192.168, 그러니까 VPN을 통해서 리모트 네트워크, 그리고 리모트 네트워크에서 로컬 네트워크, 나의 로컬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서버들에 대해서는 모두 빠짐없이 라우팅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2.168,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 대역,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A라는 서버가 있는데 이 A라는 서버에 대해서는 라우팅 테이블을 상대편 네트워크 대역에 대해서는 게이트웨이는 VPN을 바라보게끔 하고 나갈 때는 ETH1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 데모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IPsec 연결 시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은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게이트웨이를 생성하실 때 보면은 첫 번째로는 게이트웨이 이름이 있죠. 뭐 게이트웨이 이름은 뭐 편하게 지어 네이밍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하나 항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존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역폭 보장하는 부분, 그리고 IKE라고 해서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존은 각 서버들의 존, 그러니까 지금 192.168 대역이 프라이빗 서브넷이 있을 텐데 그 프라이빗 서브넷이 어떤 존에 있느냐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존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대역폭은 10메가, 20메가, 30메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KE, 그러니까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인증 방식은 프리쉐어드 키 방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인크리션은 이제 3DS 뿐만 아니라 AES 등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키 폴리시가, 그러니까 IKE 버전 1인데 폴리시가 로컬 네트워크에 대한 게이트웨이 설정과 리모트 VPN에 대한 게이트웨이 설정이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방식이나
DH 그룹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게 처음에 키를 교환하면서 그 인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만 하다가 끝날 거거든요.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이 세 가지 항목, 인크립션, DH 그룹, 해시, 그리고 오센티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프리쉐어드로 미리 상대편과 동일하게 설정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게이트웨이 이름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게이트웨이 이름을 테스트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퍼블릭 IP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요 앞 페이지로 잠깐 가보시면 여기서 VPN IP의 공인 IP 부분이 바로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 주소가 됩니다. 이제 로컬이죠. 로컬에 대한 정보였고요. 다음은 게이트웨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게이트웨이는 이제 VPN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VPN 장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들 내용은 터널입니다. 터널이란 건 뭐냐면 내가 VPN 장비를 만들었고 내가 상대편 VPN 장비와 연결을 맺기 위한, 그러니까 터널을 생성하기 위한 설정이 바로 이제 터널 설정이고요. 터널 설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게이트웨이를 이용할지. 제가 게이트웨이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보자면 레가시 인프라로 예를 들자면 레가시 인프라에도 게이트웨이 장비, VPN 장비가 여러 대일 수 있죠. 그 여러 대 중에서 내가 어떤 VPN 장비를 가지고 리모트 네트워크와 연결을 맺을 것인지가 이제 터널에 대한 설정이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VPN 게이트웨이를 먼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Pure IP 주소입니다. Pure IP 주소는 상대편의 VPN 장비의 공인 IP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내 IP가 아니라요. 이건 지금 게이트웨이는 만들어졌고 터널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장비를 제 장비에 인식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Pure IP 주소에는 상대편의 VPN 장비의 공인 IP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로컬 네트워크는 뭐냐면 저한테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 로컬 네트워크인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로컬 네트워크가 프라이빗 네트워크로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바로 이제 로컬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192.1.1점 대역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로컬 네트워크는 192.1.1점 대역의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리모트 네트워크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리모트 네트워크를 리모트 네트워크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만약에 192.168.100점 대역이다. 그리고 24비트다. 그러면 192.168.100.0 프리픽스에는 24라고 하고 추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IK 네고시에이션 모드라고 해서 여기서는 프리쉐어드 키라든가 또 IPsec 프로토콜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IK 프리쉐어드 키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상대편에, 그러니까 이건 암호를 제가 직접 입력하는 거고요. 직접 입력한 암호는 상대편 VPN 장비에 터널 설정할 때도 동일하게 프리쉐어드 키니까 당연하게 공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동일한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IPsek에 대한 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드는 당연히 터널이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트 모드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망대방이기 때문에 터널 모드로. 그리고 ESP와 H가 있는데 여기서는 ESP입니다. ESP 인크립션 같은 경우는 뭐 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늘 강조하지만 상대편과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상대편 장비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설정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는 저희 쪽 엔지니어와 그 VPN 장비 엔지니어가 같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없는 항목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항목이 있지만 실제로 레가시 인프라에 있는 VPN 장비에는 그런 항목이 없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어, 양쪽 설정이 다 동일하면 좋지만 다를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찝어내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VPN 장비 역시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VPN 장비와의 호환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프리쉐어드 키하고 IPsec 프로포설인데 요 두 개의 부분이 설정이 다 동일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터널이 연결이 맺어질 겁니다. 터널이 연결이 맺어지게 되면 터널은 기본적으로는 터널이 맺어졌다고 해서 터널이 활성화되지는 않고요. 그 터널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패킷이 흘러다닐 때 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때문에 몇 가지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VPN을 만들기 전에 상대 네트워크, 리모트 네트워크와 내 네트워크, 로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PN 게이트웨이 만드시고 그리고 VPN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프라이빗 서버넷 만드시고 그리고 서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할당하시고 그 다음에 VPN 게이트웨이 만들고 터널 만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서버에 들어가서 라우팅을 잡아주는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오늘 데모는 보시게 되면 로컬 네트워크는 192.168.1. 프라이빗 서버넷을 쓰고 있고요. 리모트 네트워크는 192.168.100. IP 대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VPN 장비의 경우에는 VPN은 로컬 네트워크의 VPN 장비의 공인 IP는 210.89.183.43. 그리고 비공인 IP는 이건 이제 게이트웨이죠. 게이트웨이는 192.168.1.1. 그리고 상대편 리모트 네트워크의 VPN 장비는 210.89.183.7번이라는 IP, 공인 IP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VPN만 연결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서버 간의 통신이 필요한 거죠. 때문에 서버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내 로컬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192.168.1.100이라는 IP를 가진 서버를 만들었고요. 리모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192.168.100.180이라는 IP를 가진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서버에는 ETH1을 추가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우팅 작업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데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왼쪽 화면과 왼쪽 웹브라우저가 있고요. 오른쪽 웹브라우저가 있고 왼쪽 SSH 클라이언트가 있고 오른쪽 SSH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왼쪽이 제 로컬이고 오른쪽이 리모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가 있는데 192.168가 10점 대역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 네트워크 프라이빗 네트워크 서브넷으로 192.168.1점 대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192.168.100점 대역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IP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을 보시면 192.168점 KR1 존의 192.168.1점 대역에 대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192.168.1.100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네트워크입니다. 리모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서버를 보게 되면 서버에 192.168.100.180을 미리 제가 할당을 했죠. 이 모든 과정 미리 사전에 좀 제가 작업해 놨고요. 왜냐면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작업이라서 보시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192.168.100.180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들어가서 예, 명령어가 좀 기네요. 예, 실제로 ETH1을 제대로 생성했는지 확인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리모트 네트워크에 있는 192.168.100.180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잘 들어가 있네요. 이건 VPN 게이트웨이를 만들 차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정보는 퍼블릭 게이트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퍼블릭 IP죠. 그래서 내 IP, 내 VPN 장비의 IP가 공인 IP가 뭔지를 상대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VPN의 공인 IP가 뭔지를 제 터널에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IP는 의미 없습니다. 예, 여기 터널입니다. 터널 미리 만들어 놨고요. 터널에 보시면 좀 약간 화면이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상대편 네트워크가 지금 192.168.100 네트워크라고 리모트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네트워크를 제가 선언했고요. 192.168.100점대요.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는 192.168.1점대요. 저의 프라이빗 서브넷 대역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은 IP 대역이라든가 프리쉐어드 키 이런 부분들 다 상대편과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예, 실제로 리눅스에서 오픈 VPN이나 아니면은 프리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레프트 라이트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리모트에 대해서도 리모트에 있는 터널 설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터널 설정 보시게 되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밑에 게 지금 액티브 되어 있죠. 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어, 이쪽에서의 터널 설정 보시면 peer IP 주소라는 부분이 어, 제 로컬 네트워크의 VPN의 공인 IP 주소가 상대편 터널에서 봤을 때는 peer IP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리모트 네트워크의 VPN 장비의 공인 IP가 내 로컬 네트워크의 peer IP가 될 거고요. 내 로컬 네트워크의 VPN 장비의 터널의 peer IP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그 설정을 정확히 넣어 주셔야만 VPN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VPN 연결이 다 되게 되면 이건 지금 보시게 되면 VPN 연결이 되게 나이스하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은 VPN 장비가 저희는 이제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장비 두 대를 이용한 거고요. 때문에 설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잘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레가시 인프라가 되게 특이한 VPN 장비를 쓴다 라고 한다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도는 해보시되 설정 내용이 많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설정 내용 중에서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고객센터에다 꼭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라우트 명령어 라우트 애드를 통해서 보시면은 라우트 애드 명령어를 어떻게 썼냐면 라우트 애드 여기 글자가 좀 작은데요. 라우트 애드 네트워크 마이너스 넷으로 해서 네트워크 대역을 잡았죠. 이거 지금 로컬입니다. 로컬 네트워크에서 상대편으로 가기 위한 라우팅을 잡아주는 거고요. 192.168.100.빵으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그리고 넷마스크가 2525250 192.168.100.빵/24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게이트웨이는 192.168.1.1이고 그리고 나가는 디바이스는 ETH1으로 해서 나가게끔
아예 ETH1이 빠지게 되면 얘는 ETH0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ETH0에 192.168 게이트웨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가겠죠. 예. 그래서 서버마다 이 설정을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레가시 인프라라면 그냥 라우터에서 다 처리해 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게 되면 디폴트 라우터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를 다 수동으로 서버마다 잡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리모트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리모트 네트워크에서는 192.168.1점 대역에 대해서는 192.168.100.1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ETH1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내라는 라우팅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쪽은 로컬, 한쪽은 리모트인, 이걸 좀 더 확장을 하자면 한쪽은 레가시, 한쪽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 사이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통신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예, 이와 같이 지금 데모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내 네트워크, 로컬 네트워크와 리모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사설 통신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이제 IPsec VPN이죠. 근데 혹시라도 IPsec VPN을 뭔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VPN 게이트웨이를 만드시는 것 대신에 오픈 VPN이라든가 프리스완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어주는 건 동일하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게이트웨이가 되는 서버에다가 고인 IP를 할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인 IP에 대해서 오픈 VPN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동일한 과정인데, 이제 VPN 장비 대신에 여러분이 VPN 게이트웨이를 직접 만드시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VPN 게이트웨이가 되는 놈의 192.168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만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P로 게이트웨이를 잡아주셔야만 오픈 VPN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이제 IPsec VPN을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IPsec VPN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로 이게 구성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때문에 반드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같이 봐줘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리모트와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에 대해서 VPN 장비에 대해서 설정 내용을 양쪽 화면을 두 개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만 한 번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대화방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